부천 리모델링 현장 이야기. 이 건물 공사 내용과 포인트, 우리 현장 식구들 소개, 그리고 건물주님 후기 영상입니다. 부천 현장 리모델링 내용은 나열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중요한 것만 뽑자면 일단 이렇습니다. 4층에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설비 교체 계획 때문에 거주에 필요한 설비 공사를 2번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1층도 약국이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일이 상당히 까다롭고 많아집니다. 1. 엘리베이터 신설. 노후상가의 엘리베이터 신설은 건물 가치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일 듯합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공용 화장실이 엘리베이터가 되어야 해서 영업 중이던 약국의 면적을 줄여 복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 보강. 이 철판 공사는 생각지도 못한 공사입니다. 기존 도면이 부실하게 그려져 있고 오히려 실제로 지어진 구조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지요.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대신 약식으로 철판 보강이 진행되어져서 그나마 몇 천만 원으로 끝낼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기술사를 아주 잘 만나야 합니다. 3. 성면 철거. 옛날 텍스에는 성면 성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철거해버리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신고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요즘엔 신고 정신이 매우 투철해져서 꼭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전체 설비 교체. 리모델링 중 가장 핵심인 설비 교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사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노후된 건물이면 다 겪는 일. 동파. 지긋지긋한 동파에서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설비 비트와 화장실의 열선 매입으로 동파 방지는 기본이고 바닥 보일러처럼 난방이 되는 화장실로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각 화장실 전기온수기는 기본으로 달아드려요. 둘째로 환기시설. 이 건물엔 화장실 창문을 없앴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냄새나는 화장실에 상시 환기팬을 달아서 하수구에 올라오는 냄새를 강제로 빼주는 시설을 해드렸어요. 각 화장실에 환풍기가 꺼져 있어도 냄새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 창문이 없어 걱정이실 텐데요. 실내 에어컨 시원한 공기가 화장실로 공급되는 시설도 해드렸죠. 셋째로 수도 계량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공용 계량기함을 설치해드렸어요. 넷째, 양수기 교체도 당연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5. 전층 화장실 신설. 임대를 위해 꼭 남녀 구분 화장실을 놔주세요. 그냥저냥 상가 화장실은 노노. 웹쿡 디자인을 응용해 고급지게 화장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층 임차인분이 감탄을 하시네요. 이 건물은 지하에까지 펌프식 화장실을 놨어요. 건물주의 배려가 넘치는 건물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남녀 화장실 구분이 의무로 바뀌었어요. 참고하세요. 6. 전기공사. 증설을 감안한 분전함 설치. 오래된 건물일수록 전기선이 엉망진창으로 얽혀있지요. 기본 전기만 해놓으면 증설 시 굵은 선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마구 건물에 거미줄을 만들지요. 그래서 건물에 함부로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미리 충분한 분전함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임대 놓을 때에도 뭔가 메리트가 있겠지요? 7. 전체 방수. 이 건물은 관리를 워낙 잘 해놓으셔서 특별히 방수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옥상 방수와 건물 뒷면에 매직탄이라는 방수가 잘 되는 페인트로 도장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도 송판 노출 마감 후에 발수제를 뿌려드렸습니다. 8. 내부 공용 공간 인테리어. 건물 내부 중요한 포인트라 입구 부분에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산목루바와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 찬 날에 은은한 향이 나요. 입구 천장이 많이 낮아서 애를 좀 먹긴 했는데 역시 해놓으니 예쁘네요. 상가 내부는 임대가 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니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하게만 보이게 하면 되지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타일을 철거하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셀프 레벨링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해놓으니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이 위에 그냥 에폭시만 발라도 멋진 바닥 마감을 할 수 있으니 임대 놓으실 때 훨씬 수월하겠지요? 9. 외부 익스테리어. 송판 노출 마감, 금속 오브제, 창문 교체. 이건 최종 디자인을 그래픽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외부 디자인은 송판 노출이라는 습식 공사로 계획했고 금속 스트라이프 오브제의 조명을 포인트로 하여 세련되게 연출하였습니다. 송판 노출의 가장 장점은 세월이 흘러도 자연스러움을 간직합니다. 외관의 포인트는 조명과 사인을 잘 활용해야 건물이 고급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 후 임차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간판을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디자인을 정해주고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해야 합니다. 너무 낡은 옛날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 창문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셨는지 중간에 교체하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창문 사이즈를 잘못 발주하는 바람에 저는 고난이 닥쳤는데 건물엔 결과적으론 너무 이쁜 창문틀이 탄생하게 되었네요. 전면에 통유리 창은 청소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폐허유리 사이에 엄청난 오염으로 결국 교체하게 된 공사입니다. 하는 김에 창문 사양을 최고 등급으로만 했더니 건물의 여류율이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건물이 되었네요. 10. 에어컨 트레이 설치. 에어컨 실외기, 장소를 정해줍니다. 2에서 3층은 옥상으로 올릴 때 배관 설치를 지정 트레이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건물 관리가 됩니다. 11. 그 외 부대 공사. 건물 하나만 온 집중을 하다 보면 쉽게 놓치기 쉬운 게 부대 공사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해줘야 건물이 완성돼 보입니다. 대수선이라 화단이 의무로 있어야 하는데 테라스 겸 화단을 만드니 삭막한 인도가 화사해졌네요. 근데 하다 보니 한쪽만 할 수 없어서 계획에 없던 건물 전면에 서비스로 다 깔아드렸어요. 좀 힘들면 어때요? 건물이 이뻐지면 대만족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사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 공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엘리디자인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부천 현장을 만들어준 식구들이죠. 한 건물이 완성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마음이 모아져야 하는 듯 합니다. 지금 이 호흡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요. 이 기회로 우리 업체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철거팀! 저 멀리 타국에 와서 위험하고 힘든데도 엄청 성실하게 일해주는 철거팀. 항상 든든합니다. 설비팀! 우리 만능설비 사장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고 제가 곤란할 때 언제고 달려와 주신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목수팀. 잘생겼는데 한치 오차 없이 일도 잘하는 우리 목수 오빠들이에요. 전기팀. 전기계의 맥가이버 전기사장님 일이 얼마나 깔끔한지요. 미장팀. 우리 미장 반장님들 미장은 기본이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현장 정리까지 해주시는 우리 반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적팀. 많은 조적팀을 봤지만 이렇게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진짜 최고예요. 바람이 있다면 연세들이 많으셔서 제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팀. 제가 요상한 것들을 디자인해도 뭐든 만들어주시는 국보급 기술자 금속사장님. 스타코 메쉬팀. 제가 진짜 이렇게 면을 잘 잡는 스타코 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 깔끔해요. 송판 노출팀. 우리 귀여운 송판 사장님, 송판 찍는 기술이 얼마나 예술이신지요. 술만 좀 줄이셨으면 좋을 텐데요. 도장팀. 정말 너무 착하신 우리 도장 사장님 일도 엄청 빠르시고 잘하기까지 하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현장이 가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버티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건물주님 후기 영상 보실까요? 공사 후기를 카톡으로 질해드렸습니다. 답변에 오신 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타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셨을 텐데요. 저희 엘리디자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공사에 있어서 안전은 모든 업체들이 기본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사 비용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데 엘리디자인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적인 부분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공 예시들이 있었기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공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공사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모습들과 특히 화장실 바닥방수 작업 때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모든 각 화장실을 대표님이 직접 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축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처음부터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점 꼭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후 다른 공사를 하시거나 지인분에게 저희 업체를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엘리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주시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선사항이 마땅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엘리 디자인이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며 더욱 즐겁고 발전된 건설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천 리모델링 현장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희 엘리 디자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정직함과 성실함을 현장에서 보여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자세한 공사 과정은 블로그에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